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자, 8월 24일이죠.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가을이 오긴 하는 것 같은데, 저녁 때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을인데도, 낮에는 꽤 더워요. 그래서 또 비도 오고,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좀 더우니까 어쨌거나, 건강에 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봄, 가을 주기가 짧아지는 것 같죠? 봄도 좀 짧아지고, 이렇게 좀 가을도 좀 짧아지는, 이제 봄도 좀 길고 가을이 길면 참 좋은데 많이 짧아지는 이런 그 세상이 오는 지금 온난화 때문에 그랬죠. 오늘 제법 시장이 좋았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이 300개 정도, 올라가는 게 540개로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음, 강하게 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있었죠. 올라가는 게 1000개, 떨어지는 게 400개. 예전 시장보다는 뭔가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반대로 돼 있는 이런 느낌이죠. 시간별 투자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돼도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매수했고 기관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있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선물 지수를 잠깐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쨌거나 선물 지수 많이 반등해주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의 선물 지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미증시가 강해지길 바라보고,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종목들 시장의 상황을 몇 가지 종목 정리를 하고 몇 가지 종목을 보려고 하는데,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았어요. 그게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i3 시스템, 저희 i3 시스템은 이제 다른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동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특징 섹터가 몇 개가 있는데, 테마주들이죠, 일종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이런 친구들 좀 있고, 맥신 관련주들,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들어와 있고, 또 특히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약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이제 맥신 관련주들인데, 제가 예전에 태경산업하고 티플렉스 정도로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태경산업 같은 경우 이제 하이만간 관련주였죠. 당연히 이렇게 쫓아갈 때, 올라갈 때,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바닥권에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너무 맥신 관련주로 보지 말고, 하이만간이나 이런 쪽 2차전지 관련주 보는 게 좋아요. 일단 5일선 밑에를 깼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이렇게 변곡점 자리 11선까지 밀릴 수 있어서, 이런 데가 왔을 때 분할로 모아 나가면 태경산업 같은 하이망과 관련주가 그 이상이 없을 것 같고, 티플렉스도 회사가 자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엉뚱하게 이제 맥신 관련 연결되긴 했는데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주식을 뭐 이런 데서 물린 게 아닌 다음엔 바닥권에서는 어쨌거나 좀 신경 쓰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상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주식 유튜버들이 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그 누구도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판단이 중요하고, 기업에 대한 공부가 생각보다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법 밀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하루 급등했다가 KCS도 시간에 밀리고,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많은 종목들이 시간에 밀리고 있긴 한데, 우리로가 이제 이쪽에 대장주 역할을 좀 하는데 좀 많이 밀리죠. 물론 시간의 종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밀리고 있어서 내일 하루 정도, 그러니까 사실 상한가를 친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뛰면 조정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이 정도 자리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많이 밀렸다가 5선 찍고 나갈 때 이럴 때 다시 매수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KCS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꽤 높다.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되죠. 낮을 때 이런 데가 다시 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도 많이 뛰었고, 또 어제도 예상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자, 멈출 줄 모르는 AI 엔비디아 이렇게 뛰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관련주는 사실은 한미반도체나 이쪽이 대장이긴 한데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와서 쫓아가 사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 하나가 HBM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 일을 하는 친구가 바로 SK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너무 뉴스나 막 그런 거 AI 신경 쓰지 말고 자리가 중요한데, 제가 엄연히 5개월 선만 이틀하자면 좋다 그랬죠. 원래 SK하이닉스의 최고의 매수 타임은 여기에요. 제 이때부터 계속 알려드렸거든요. 하이닉스를 잘 보고 계시라고.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데 이게 매물대들이 존재하긴 해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선, 정확하게 저점이 얼마냐면 11만 1,800원대 이런 데만 이탈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흐름을 유지해 주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AI 관련해서 이스트 소프트가 있는데, 이 친구도 월봉 H는 낮지 않아요. 사실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여기거든요. 자리는 꽤 높지만,
손절 라인을 잡고 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바닥에서 할 때는 사실은 손절 라인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꾸준히 6개월, 1년 좀 중장기 잡목을 갖고 잘 들고 가시면 나중에 제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고 그랬죠. 오기는 왔는데 더 갈지 안 갈지 그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기준선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친구를 산다면 이렇게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일단은 손절해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 살 때는 손절 개념 없이 잘 모아나가도 되지만 결국 높은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일이 금요일이라 사실 금요일의 종가는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그래서 금요일의 종가상 5주선을 깨지 않는 이 자리가 바로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즉 일봉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5일선 근처 매수 내가 깨면 손절하겠다. AI 관련해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죠. 또 하나가 전에 예전에 네이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네이버의 최고의 매수 타임은 여기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20개선을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 이번 달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 4거래일하고 내일까지 해서 총 5거래일인데 5거래일 종가상 60개선이 올려놓게 되면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제가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 20개선을 뚫어주게 되면 앞으로 잘 올라갈 겁니다. 근데 잘 올라왔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이버도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 뚫어주게 되면 잘 올라가죠. 결국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렇게 우왕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산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평평하게 옆으로 가는 구간이 있고 왼쪽 산, 주식 왼쪽 산에 사야 되죠. 오른쪽 산이 되고 옆으로 가는 이 공간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죠.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자연히 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이버의 AI 특화 서비스 범위는 대한민국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 지금 네카오가 좀 안 좋다고 해서 개인들이 많이 탈출하는데 이제는 네이버를 탈출할 자리가 아니라 사야 될 자리고 우리 보통 이제 개인 일반 분들이 투자할 때 제일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우왕할 때 이렇게 주식이 물렸을 때 돌아 나가자마자 팔거든요. 제자리가 와서 이제 1년 만에 본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이런 데서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홀딩했다가 이런 데서 팔아야죠. 나중에 이렇게 뛸 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막 네이버가 나중에 36만 원, 40만 원 가가지고 이제 와서 네이버를 사긴 늦은 거고 항상 이렇게 18만 원, 20만 원대 이런 데 왔을 때가 네이버는 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 AI 관련해서 중요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엔비디아의 그 목표가도 지금 미국의 증권 전문가들 올리고 있고, 애플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 주자는 지금 엔비디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갔고, AI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죠.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네이버라든가 스포트 정도가 자리가 높긴 하지만 대응을 잘하면 아마 좋게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자, 저 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시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